하루에 화장실을 10번 넘게 가시나요? 밤에 소변 때문에 자다가 깨시나요? 기침만 해도 소변이 새나가서 패드를 차고 다니시나요? 이게 나이 들면 당연한 거라고 포기하고 계신가요? 지금 이 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빈뇨와 요실금을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참고 살거나 약에 의존하죠.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방광은 훈련할 수 있어요. 약 없이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약 없이 방광을 다스리는 확실한 방법을 배우실 수 있어요. 실제로 이 방법으로 하루 15번씩 화장실 가던 분이 4번으로 줄었고 패드를 차고 다니던 분이 불편함에서 벗어났어요. 실제로 72세 이모 씨는 30분마다 화장실을 가야 했어요. 장거리 여행은 꿈도 못 꾸고 외출할 때마다 화장실 위치부터 확인했죠. 친구들 만나는 것도 두려웠고 영화관도 못 갔어요. 인생이 화장실에 묶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알려드릴 방광 훈련을 3개월 실천하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3시간에 한 번 가면 되고 여행도 자유롭게 다니세요. 인생을 되찾으신 거죠. 그래서 오늘은 빈뇨, 과민성 방광, 요실금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약 없이 스스로 치료하는 방광 훈련법을 완벽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나이가 들면 소변 문제가 생기는지 이해해야 해요. 아기를 보면 태어났을 때는 뇌와 방광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기저귀를 차는 거죠. 소변이 마려우면 그냥 싸버려요. 하지만 아이가 자라면서 배변 훈련을 하잖아요. 이 과정에서 뇌와 방광이 연결돼요. 내가 소변을 보고 싶을 때 뇌가 방광에게 명령을 내려서 배뇨를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연결이 약해져요. 여성분들은 출산 때문에 골반 근육이 약해지고 남성분들은 전립선이 커지면서 문제가 생겨요.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도 영향을 미치고요. 그러면서 뇌와 방광의 연결이 어긋나기 시작해요. 방광에 소변이 조금만 차도 뇌에 신호를 보내요. 마치 방광이 꽉 찼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과민성 방광입니다. 과민성 방광은 방광이 예민해져서 조금만 차도 화장실 가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실제로는 방광이 반도 안 찼는데 말이죠. 그래서 자주 화장실을 가게 되는 겁니다. 빈뇨는 하루에 8번 이상 소변을 보는 걸 말해요. 정상적으로는 하루에 4번에서 7번 정도가 적당해요. 밤에는 보통 1번 정도 깨거나 아예 안 깰 수도 있어요. 하지만 빈뇨가 있으면 밤에도 2-3번 깨서 화장실을 가야 해요. 요실금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소변이 새는 거예요. 기침하거나 재채기할 때, 웃을 때, 무거운 걸 들 때 소변이 새요. 이걸 복압성 요실금이라고 해요. 골반 근육이 약해져서 생기는 거죠. 또 절박성 요실금도 있어요. 갑자기 급하게 마려워서 화장실까지 참지 못하고 지리는 거예요. 이건 과민성 방광과 관련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 때문에 소변을 덜 마렵게 하는 방광약을 드세요. 이런 약은 방광 근육을 이완시켜서 신호를 줄여주는 거예요. 증상은 좀 나아지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에요. 약을 끊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요. 게다가 입이 마르고 변비가 생기는 부작용도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해요. 어긋난 뇌와 방광의 연결을 다시 맞춰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방광 훈련입니다. 아기 때 배변 훈련을 했던 것처럼 다시 훈련을 하는 거예요. 방광 훈련의 원리는 간단해요. 방광에서 올라오는 거짓 신호들을 가지치기 하고 진짜 신호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거짓 신호는 줄어들고 진짜 신호만 남아서 뇌와 방광이 다시 연결돼요.
만약 주변에 소변 문제로 고생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평생 고민하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함께 건강해지는 게 진짜 행복이거든요. 그리고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자유로운 삶을 선물하는 힘이 됩니다. 이제 구체적인 방광 훈련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방광 훈련은 두 단계로 나뉘어요. 첫째, 방광에서 올라오는 거짓 신호들을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둘째, 방광에서 올라오는 좋은 신호들을 잡아주며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좋은 신호를 골라내는 법을 배워야 해요. 어떤 게 거짓 신호고 어떤 게 진짜 신호인지 알아야 하거든요. 먼저 지금 여러분이 얼마나 자주 화장실을 가는지 체크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밤에 잘 때까지 화장실 간 시간을 적어 보세요. 3일 정도 기록하면 패턴이 보여요. 평균적으로 1시간에 한 번씩 간다면 1시간을 기준으로 잡으세요. 2시간에 한 번씩 간다면 2시간을 기준으로 잡고요. 이게 여러분의 시작 포인트예요. 이제 실제 훈련을 시작해 볼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배뇨를 해서 방광을 완전히 비워주세요. 그리고 타이머를 맞추세요. 만약 1시간을 기준으로 잡았다면 1시간 후 알람을 맞추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건 소변이 마렵든 안 마렵든 1시간 되면 무조건 화장실에 가야 해요. 가서 방광을 완전히 비워내야 해요.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다 내보내세요. 이렇게 규칙적으로 1시간마다 화장실을 가면 방광이 꽉 찰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소변이 마렵다는 신호가 오면 그건 거짓 신호예요. 방광이 실제로 차지 않았는데 신호를 보내는 거죠. 이 거짓 신호가 왔을 때가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여기서 참아야 해요. 참는 방법을 알려드릴까? 소변 마려운 신호가 오는 게 느껴지면 먼저 케겔 운동을 하세요. 케겔 운동은 골반 근육을 조이는 운동이에요. 소변을 중간에 멈추는 느낌으로 항문과 질 주변 근육을 꽉 조였다가 푸는 거예요. 신호가 오면 이 근육을 5번 짧게 조여주세요. 1초 조였다가 1초 풀고 다시 조이고 풀고 이렇게 5번 반복하세요. 그러면 방광에 있는 관략근이 수축하면서 소변이 덜 마렵게 느껴져요. 케겔 운동을 정확히 하는 방법은 이래요. 소변 보다가 중간에 멈춰 보세요. 그때 쓰는 근육이 바로 골반 근육이에요. 그 느낌을 기억했다가 일상에서 똑같이 조이면 돼요. 처음엔 어떤 근육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럼 거울 앞에 앉아서 해보세요. 엉덩이나 배에 힘이 들어가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케겔 운동은 평소에도 자주 해야 해요. 하루에 3번, 한 번에 10회씩 하세요.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하면 잊지 않아요. 신호등 기다릴 때, 설거지할 때, TV 볼 때 하면 좋아요. 케겔 운동을 열심히 하면 골반 근육이 강해져요. 근육이 강해지면 소변을 참는 힘도 강해지고 요실금도 줄어들어요. 특히 기침하거나 재채기할 때 새는 복압성 요실금에 효과가 좋아요. 케겔 운동을 5번 했는데도 소변이 계속 마렵다면 딴 생각을 하세요.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리는 거예요. 핸드폰을 보거나 오늘 할 일을 생각하거나 책을 읽거나 뭐든지 좋아요. 설거지를 하거나 청소를 하는 것도 좋아요. 몸을 움직이면서 다른 일에 집중하면 소변 마려운 느낌이 점점 사라져요. 신기하게도 5분, 10분 지나면 마려운 게 없어져요. 이게 바로 거짓 신호를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진짜로 방광이 차지 않았는데 보내는 신호니까 무시해도 괜찮아요. 처음엔 힘들지만 점점 익숙해져요.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릴게요.
처음에 참기가 너무 힘들면 의사한테 방광약을 처방받아서 드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약이 신호를 좀 줄여줘서 참기가 수월해져요. 약을 먹으면서 동시에 방광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훈련이 더 쉬워요. 그리고 나중에 훈련이 잘 되면 약을 서서히 줄이고 끊으면 돼요. 약은 도구일 뿐이에요. 최종 목표는 약 없이 사는 거죠. 이렇게 거짓 신호를 가지치기 하면서 정해진 시간에만 화장실을 가세요. 1시간마다 가기로 했으면 1시간 되면 꼭 가고, 중간에 마려워도 참고,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이걸 일주일 정도 하면 패턴이 잡혀요. 거짓 신호가 좀 줄어들고 정해진 시간까지 참을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이제 시간을 늘려야 해요. 1시간에서 1시간 30분으로 늘려보세요. 30분씩 늘리는 거예요. 처음엔 힘들어도 일주일 정도 하면 적응돼요. 그럼 또 30분 늘려서 2시간으로 만들고요. 이렇게 조금씩 늘려서 최종 목표는 3시간에서 4시간에 한 번씩 가는 거예요. 정상 성인은 보통 이 정도 간격으로 소변을 봐요. 밤에는 자다가 한 번 깨거나 아예 안 깨도 돼요. 밤에 자주 깨는 야간뇨도 같은 방법으로 훈련할 수 있어요. 잠자기 2시간 전부터는 물을 마시지 마세요. 자기 전에 꼭 화장실에 다녀오고요. 밤에 소변 때문에 깼을 때도 바로 일어나지 말고 5분 정도 참아보세요. 케겔 운동하고 딴 생각하면서 참다가 5분 지나면 일어나서 가세요. 이것도 훈련이에요. 처음엔 힘들어도 꾸준히 하면 점점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어요. 2번 깨던 게 1번으로, 1번 깨던 게 안 깨게 돼요. 그러면 숙면할 수 있고 낮에 피곤하지 않아요. 실제로 75세 김모 씨는 밤에 4번씩 깼어요. 1번 깨면 다시 잠들기 힘들어서 수면 부족에 시달렸죠. 낮에도 졸리고 무기력했어요. 그런데 방광 훈련을 3개월 하고 밤에 1번만 깨거나 아예 안 깨게 됐대요. 수면의 질이 좋아지니까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요실금도 같이 좋아져요. 케겔 운동으로 골반 근육이 강해지고 방광 훈련으로 방광 조절 능력이 좋아지면 요실금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요. 기침할 때 새던 게 안 새게 되고, 웃을 때 불안하던 게 괜찮아지고, 무거운 걸 들 때 조심하던 게 자유로워져요. 패드를 차고 다니던 분들이 벗어날 수 있어요. 방광 훈련은 나이와 상관없이 효과가 있어요. 70대, 80대도 늦지 않았어요. 뇌는 평생 학습할 수 있거든요. 방광도 마찬가지예요. 훈련하면 다시 배울 수 있어요. 다만 인내심이 필요해요. 하루 이틀 만에 좋아지지 않아요. 최소 2주에서 4주는 해야 효과가 느껴지고, 완전히 좋아지려면 3개월에서 6개월 걸려요. 처음 2주가 가장 힘들어요. 참기가 어렵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2주만 넘기면 점점 쉬워져요. 4주쯤 되면 확실히 달라진 걸 느껴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려면 기록하는 게 좋아요. 처음에 하루에 몇 번 화장실 갔는지 적고 일주일 후에 다시 세어보세요. 줄어든 게 보이면 동기부여가 돼요. 가족의 도움도 필요해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가족에게 알리고 응원받으세요. 타이머 맞춰 놓는 걸 도와달라고 하거나 중간에 포기하려고 할 때 격려해 달라고 하세요. 방광 훈련 외에도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들이 있어요. 첫째, 카페인을 줄이세요. 커피, 녹차, 홍차, 콜라 같은 카페인 음료는 방광을 자극해서 소변을 자주 보게 만들어요. 하루 한 잔 이내로 줄이고 오후엔 안 마시는 게 좋아요. 둘째, 물은 적당히 마시세요.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당연히 소변이 자주 마려워요.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가 적당해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나눠 마시세요. 셋째, 술은 피하세요.
알코올도 방광을 자극하고 이뇨 작용을 해서 소변이 자주 마려워져요. 특히 저녁에 술 마시면 밤에 자주 깨요. 넷째, 매운 음식과 신 음식도 줄이세요. 이런 자극적인 음식들도 방광을 예민하게 만들어요. 순한 음식 위주로 드세요. 다섯째, 변비를 예방하세요. 변비가 있으면 대장이 방광을 압박해서 소변이 자주 마려워져요.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고 물도 충분히 마시세요. 여섯째, 적정 체중을 유지하세요. 비만은 방광을 압박해서 요실금을 악화시켜요. 체중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좋아질 수 있어요. 일곱째, 금연하세요. 담배를 피우면 기침을 자주 하게 되고 기침할 때마다 방광의 압력이 가해져서 요실금이 생겨요. 이런 생활 습관들을 고치면서 동시에 방광 훈련을 하면 효과가 훨씬 좋아요. 하나씩 천천히 바꿔 나가세요. 만약 3개월 이상 열심히 훈련했는데도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면 병원에 가보세요.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방광염, 당뇨병, 신경계 질환 같은 게 숨어 있을 수 있거든요. 특히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소변 볼 때 통증이 있거나 갑자기 체중이 줄거나 다리가 붓는다면 꼭 검사를 받으세요. 여성분들은 산부인과에서 골반저 근육 상태를 체크받을 수 있어요. 근육이 너무 약하면 물리치료나 전기자극 치료를 받을 수도 있어요. 남성분들은 비뇨기과에서 전립선 검사를 받으세요. 전립선이 커져서 소변 문제가 생긴 거라면 약물 치료나 수술이 필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방광 훈련만으로도 충분히 좋아져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방광 훈련을 제대로 하면 70% 이상의 증상이 호전된다고 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빈뇨, 과민성 방광, 요실금은 뇌와 방광의 연결이 어긋나서 생겨요. 방광이 거짓 신호를 보내는 거죠. 해결책은 방광 훈련이에요. 정해진 시간에만 화장실을 가고 중간에 오는 거짓 신호는 케겔 운동과 주의 분산으로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시작은 지금 화장실 가는 간격에서 출발해서 점점 30분씩 늘려가세요. 최종 목표는 3시간에서 4시간에 한 번씩 가는 거예요. 케겔 운동을 하루 3번, 한 번에 10회씩 꾸준히 하세요. 골반 근육이 강해지면 요실금도 좋아져요. 카페인, 술, 자극적인 음식을 줄이고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변비를 예방하세요. 생활 습관도 함께 고쳐야 효과가 좋아요. 최소 2주에서 4주는 해야 효과가 느껴지고 완전히 좋아지려면 3개월에서 6개월 걸려요.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하세요. 방광은 훈련할 수 있어요. 약 없이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어요. 나이 들면 당연한 거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화장실에 묶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자유로운 인생을 사실 수 있어요. 장거리 여행도 가고 친구들과 영화도 보고 웃을 때 불안해하지 않고 밤에 푹 자고 이렇게 살 수 있어요. 100세 시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편 없이 편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해요. 소변 걱정 없이 자유롭게 사는 삶, 여러분도 누릴 수 있어요. 오늘부터 실천하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자유로운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